성리가 우승을 확정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무대 뒤에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객석에 앉아있던 어머니였다. 2026년 5월 13일 밤 MBN 무명전설 결승 무대에서 성리는 신유의 애가를 불렀고 최종 합계 4,784점으로 1대 전설이 됐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친 것은 따로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딸기를 사다 주고 금방 오겠다고 말한 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는 고백이었다. 그 짧은 기억 하나가 성리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아픈 이별의 시작이었다. 이날 결승은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었다. 각 참가자가 자기 인생을 걸고 마지막 곡을 부르는 인생 명곡 미션이었다. 성리는 많은 곡 중에서 애가를 골랐다. 이유는 분명했다. 이 노래를 통해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버텨준 것에 대한 고마움, 너무 늦게야?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게 된 미안함, 그리고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약속이었다. 성리는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감정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성리의 점수는 압도적이었다. 결승 1차전과 2차전 합산 점수 1984점 온라인 응원 투표와 영상 조회수, 음원 스트리밍을 더한 중간 집계 2784, 겸 마지막 실시간 문자 투표 2000점까지 더해 최종 4784점이었다. 5000점 만점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록이었다. 이날 실시간 문자 투표에는 114만 명이 몰렸고 방송 시청률은 유료 가구 기준 9.3%, 최고 시청률 10.1%까지 올랐다. 그러나 성리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점수가 아니었다. 그가 무명의 시간을 버틴 14년, 그리고 어머니가 홀로 견딘 13년의 세월이었다. 성리의 본명은 김성리다. 1994년 4월 6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처음부터 트로트 스타가 아니었다. 2012년 5인조 아이돌 그룹 K보이즈로 데뷔했고, 이후 2017년 프로듀스 100일 시즌 2에 출연했다. 최종 순위는 47위였다. 그 뒤 레인즈 멤버로 다시 무대에 섰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했다. 누군가에게 14년은 한 사람의 청춘 전체다. 성리에게 그 시간은 아이돌 오디션, 팬미팅 군 복무 트로트 무대, 그리고 다시 도전으로 이어진 긴 터널이었다. 그 터널의 가장 깊은 곳에는 가족사가 있었다. 성리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다. 아이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려웠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딸기를 사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며칠을 기다린 뒤에야 그는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몸으로 알게 됐다. 그때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아이가 세상을 믿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결승 무대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성리의 눈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었다. 성리의 아버지는 1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2025년 10월 21일 MBN 가화만사성에 어머니 이선자 씨와 함께 출연했을 때 성리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홀로 자신과 형을 키우며 자기 삶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성리 가족의 시간을 압축한다. 남겨진 어머니, 두 아들 끝나지 않는 생활의 무게, 그리고 언젠가 성공해서 갚겠다는 아들의 마음. 화려한 연예계 뒤에는 이렇게 아무도 보지 못한 밥상과 병원과 밤길이 있었다. 더 아픈 것은 성리의 꿈이 처음부터 환영받은 꿈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가수가 되겠다는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에게는 불안한 선택일 수 있다. 오디션은 떨어질 수 있고 데뷔를 해도 이름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무대에 서도 다음 기약이 없을 수 있다. 성리도 그 벽을 여러 번 맞았다. 수많은 오디션에 도전하면서 어렵다, 힘들다라는 사실을 배웠고 한때는 도배 일을 새로 배우며 꿈을 접으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무명전설 우승 소감에서 그가 한 말은 그래서 더 무겁게 들렸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이런 눈부신 날을 만들어준 것 같다는 말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성리의 어머니에 대해 한때 유명 가수였다는 이야기까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확인된 방송과 보도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어머니의 직업보다 삶의 무게였다. 어머니 이선자 씨는 아들이 가수로 성공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다.
이름이 무대 위에 크게 불리지 않았을 뿐 성리의 인생 무대 뒤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명했던 어머니의 전성기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희생이 더 큰 울림을 만든다. 2025년 10월 21일 성리는 MBN 가화만사성에서 어머니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6번째 싱글 수록곡 소원으로 오프닝 무대를 열었다. 그날 방송에서 성리는 어머니를 위해 여행을 준비하고 커플룩을 맞추고 풍선 이벤트를 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 수 있지만 성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꿈꿨던 장면이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어머니를 웃게 하고 이제는 아들이 챙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루였다. 그가 말한 어린 시절의 목표도 거창하지 않았다. 큰 집, 큰 차, 화려한 명품보다 먼저 떠올린 것은 내가 대접하는 가족 외식이었다. 너무 늦게 하는 느낌이라 미안하다는 말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성공한 가수가 가족에게 밥을 사는 장면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진 약속을 겨우 지키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이 늦어진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성리에게는 이름이 알려질 기회가 너무 늦게 찾아왔고 가족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무명전설 결승에서 성리가 애가를 부른 장면은 그래서 단순한 경연 무대가 아니었다. 그는 노래의 첫 소절부터 자신의 시간을 꺼내 놓았다. 관객은 가사의 뜻을 듣기 전에 이미 그의 표정에서 사연을 읽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감정은 깊었지만 과장되지 않았다. 손태진은 성리의 무대에 대해 진정한 육각형 아티스트가 완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 말은 단순히 노래, 춤, 무대 매너가 좋다는 뜻만은 아니었다. 아이돌로 시작해 발라드와 트로트를 지나 자신의 삶을 노래로 설득하는 가수가 됐다는 의미였다. 성리가 선택한 애가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사모곡이었다. 사모곡이라는 말은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라는 뜻이다. 그런데 성리의 경우 그리움은 단순히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감정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에 빈자리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희생, 늦게 찾아온 성공, 이 모든 것이 한 곡 안에 들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가 그 무대를 보고 운이유는 노래를 잘해서만이 아니었다. 자기 인생에도 비슷한 후회와 미안함과 가족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리의 삶에서 아버지는 아픈 이름이다. 1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아들이 무명전설의 1대 전설이 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성리의 우승 트로피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 질문은 시청자에게도 오래 남는다. 한때는 불확실했던 아들의 꿈, 쉽게 믿기 어려웠던 가수의 길. 하지만 끝내 그 길을 걸어 우승까지 도달한 아들. 성리는 아버지에게 직접 보여주지 못한 장면을 어머니 앞에서 대신 완성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눈물만으로 만들어진 성공담은 아니다. 성리의 우승에는 분명한 실력의 축적이 있었다. 2012년 데뷔 이후 그는 무대의 언어를 익혔고 2017년 프로듀스 100일 시즌 1을 통해 대중 앞에서 경쟁하는 법을 배웠고 레인즈 활동으로 팀 무대의 호흡을 배웠다. 이후 트로트 무대에서는 발라드 감성과 아이돌 경험을 결합했다. 그래서 무명전설에서 성리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오래 준비된 가수였다. 14년 동안 빛을 받지 못했을 뿐 무대 아래에서 무너지고 다시 쌓아 올린 시간이 있었다. 그의 서사가 강한 이유는 성공이 갑자기 떨어진 행운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크게 알려지지 못했고 오디션에서 순위 밖으로 밀렸고 다시 그룹 활동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가수라는 이름을 다시 증명해야 했다. 2026년 5월의 우승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반전이 아니라 여러 번 끝났다고 생각한 인생을 다시 시작한 결과였다.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성리에게 마음을 열었다.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명도 성리의 인생과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무명이었지만 무대 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만의 전설을 쓰고 있었다. 유명해지지 못한 시간에도 노래를 놓지 않았고 도배 예의를 배우려던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는 무대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지만 성리에게 그 시간은 목소리의 깊이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어머니가 견딘 생활의 시간과 성리가 견딘 무명의 시간이 결승 무대에서 하나로 만났을 때 애가는 단순한 선곡이 아니라 인생의 증언이 됐다. 어머니 이선자 씨의 이야기도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방송에서 성리는 어머니가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했다. 이 말에는 웃음이 섞여 있지만 속뜻은 절박하다. 성공해서 은혜를 갖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머니가 그 시간을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잔소리는 때로 사랑의 다른 얼굴이다. 밥을 챙겨 먹으라는 말, 병원에 가보라는 말, 무리하지 말라는 말, 이런 말들은 성리에게 뒤늦게 시작된 효도의 언어였다. 성리의 어머니는 아들의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아들이 노래를 잘해서 흘린 감동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린 아들이 기다렸던 시간, 두 아들을 키우며 버텼던 시간,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 감당했던 시간, 그리고 이제야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는 순간까지 모두 겹쳐졌을 것이다. 그래서 성리의 우승 트로피는 금속으로 만든 상패 하나가 아니었다. 한 가족이 오래 참아온 시간을 세상 앞에 증명한 물건이었다. 성리가 우승한 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인지도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가족의 이야기 방식이다. 예전에는 아픔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이제 그 아픔은 노래가 되었고, 방송이 되었고,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팔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해 꺼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 고백을 더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가족 이야기는 억지로 꾸미면 금방 티가 나지만 성리의 말에는 오래 묵은 생활의 냄새가 있었다. 이제 성리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단순히 프로듀스 100일 출신이라는 설명만 붙지 않는다. 무명전설 초대 우승자 4784 점의 주인공 14년 무명을 뚫고 나온 트로트 가수,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애가를 부른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함께 따라온다. 이 수식어들은 성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그는 화려한 퍼포먼스만 보여주는 가수가 아니라 자기 삶을 노래에 실어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수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비밀은 어머니가 과거에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가 아니다. 진짜 비밀은 성리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노래했는지, 왜 무대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지, 왜 한 곡의 사모곡이 전국의 시청자를 울렸는지에 있다. 그 답은 1994년 안동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성장기, 2012년 데뷔 이후 이어진 긴 무명, 2017년 오디션의 좌절, 13년 전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 이선자 씨의 조용한 희생 속에 숨어 있었다. 우승 이후에도 성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2026년 6월 13일 경기도 안양 정관장 아레나에서 열린 무명전설 톱7 콘서트에서도 그는 다시 애가를 불렀다. 1년 전에는 같은 무대에 게스트로 섰지만 이제는 메인 무대의 주인공이 됐다는 말은 그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그가 눈시울을 붉힌 이유는 인기가 올라서가 아니었다. 같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과 지나간 시간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한 곡이 여러 번 불릴수록 의미가 희미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성리에게 애가는 부를 때마다 더 깊어지는 노래가 됐다. 시청자들이 성리에게 강하게 반응한 또 다른 이유는 그의 태도였다. 그는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무명 시절을 과장해서 말하지도 않았고 가족의 상처를 자극적으로 꾸미지도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가수로 살면서 좌절이 많았지만 결국 이 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만들었다. 진짜 아픔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을 멈춰 세운다. 성리의 서사는 한국 트로트 시장이 왜 가족 이야기와 무명서사에 강하게 반응하는지도 보여준다. 트로트는 단순히 고음을 자랑하는 장르가 아니다. 삶의 굴곡, 부모에 대한 마음 지나간 세월,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노래하는 장르다. 성리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대에서 꺼낸 감정은 아주 오래된 트로트의 정서와 맞닿아 있었다. 그래서 중장년 시청자도 젊은 팬도 그의 무대에 함께 반응했다. 누군가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포기하려 했던 자기 꿈을 떠올렸다.
앞으로 성리에게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한 번의 우승은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가수의 길은 우승 다음부터 더 냉정해진다. 더 많은 무대, 더 많은 노래, 더 많은 비교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성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시험 하나를 통과했다. 이름 없이 버티는 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가족에게 미안해서 더 아픈 밤을 지나왔다. 그런 사람이 얻은 인기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팬들이 성리를 응원하는 이유는 단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노래 뒤에 실제로 견딘 시간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리의 어머니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가수가 왜 노래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이다. 아버지를 잃은 뒤 어머니가 홀로 지킨 집, 무명 생활 속에서도 놓지 못한 마이크, 뒤늦게 차린 가족, 외식, 방송에서 준비한 작은 여행 결승 무대에서 선택한 애가, 그리고 최종 4,784점의 우승까지 모든 장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진다. 성리는 성공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더 이상 미안하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었다. 성리는 결승에서 어머니를 위해 노래했고 그 노래로 자기 인생도 다시 세웠다. 어린 시절 딸기를 기다리던 아이는 이제 어머니를 식탁에 앉히고 무대 앞자리에 모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가수가 됐다. 그래서 2026년 5월 13일의 우승은 단순한 방송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바친 가장 늦고도 가장 뜨거운 답장이었다. 무명전설의 트로피는 성리의 손에 있었지만 그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오랜 세월 이름 없이 버텨온 어머니였다.